계속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1기와 2기로 나눌 수 있어요. 1기는 이제 삼부회가 소집되고 나서 입법의회 그리고 혁명 전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 폭력이 개입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주 이제 아주 극단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2기에 가면, 제2기에 가면 정말 극단적인, 그죠? 위기 상황으로 이제 그죠? 극단적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부회가 소집된 게 1789년 7월 14일에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7월 14일, 그죠? 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감옥 습격 사건의 배경이 된 게 뭐냐면 삼부회, 그죠? 삼부회. 삼부회를 귀족들이 세금 안 내려고 자기들이 이제 소집하자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삼부회 소집해서 삼부회 중에서 이 시민계급이 따로 이제 의회를 국민 모여서 자기들이 이제 국민의회라고, 그죠? 선포하고 헌법을 제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삼부회를 소집한 게 귀족들이, 그죠? 이제 의도로 자기들 세금 안 내려고 해서 왕한테 덤비게 해서 이제 이 삼부회를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는 귀족혁명 이렇게 해요. 그죠? 여기 삼부회 소집된 게 1789년 5월이에요. 그죠? 5월. 5월에 이제 귀족혁명으로 귀족혁명이 이제 귀족들이 이제 절대왕정에 도전한 거예요. 왕권에 도전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귀족혁명으로 혁명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이제 민중들이 개입한 게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에요. 그리고 1792년 9월에는 국민공회가 소집돼요. 그죠? 국민공회가 소집되고, 이 국민공회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극단적인, 그죠? 이제 이 국민공회를 이끌어간 산악파가 혁명을 아주 급진적이고, 이제 극단적으로 이끌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혁명의 2기. 먼저 이제 혁명의 1기를 살펴보면, 자, 삼부의 소집과 제3신분이 정치 세력화됩니다. 귀족혁명, 납세 부담 의사가 없는 귀족들은 깔론느의 조세개혁안을 거부하고 종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판권. 이게 뭐냐면, 귀족들이 원래 중세 영주들이에요. 그죠? 영주들인데, 이제 이 중시에는 왕도 있었지만 왕은 이제 이 영주보다 대영주보다 힘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름 유명무실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왕이 영주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죠?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절대왕정을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들이 자기들이 옛날에 갖고 있던 게 재판권, 그리고 지방의회에 넘긴 행정권, 그죠? 이제 이 행정권을 왕에게 바쳤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주도하는 지방의회에, 그죠? 이제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깔론느가 뭐예요? 깔론느는 이렇게 전부 귀족들한테 세금을 매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하는 깔론느를 이제 파면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죠? 귀족은 납세를 거부하였고, 그리고 귀족 아성이 이제 이 고등법원은 국왕의 폭정을 격렬히 비난하고 마치 자유와 민주의 옹호자처럼 행동합니다. 민중들이 가만히 보이, 이 귀족들이 민중들과 마찬가지로 압제에, 그죠? 대해서 투쟁하는 민주투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귀족들이 자기들이 세금을 안 내고 여러 가지 특권을, 그죠? 유지하려고, 그죠? 자기들 특권을 강화해서, 특권을 강화하면 어떻게 해요? 시민계급을 더욱더 억압하게 되죠. 그죠? 그런 의도로 이제 이 귀족들이 이제 이 귀족혁명을 시작했는데, 민중들이 처음에 올 때는 민주주의 투사처럼 보였는데, 민중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들, 그죠?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민중들이 이제 귀족들을 지지하다가 오히려 정오합니다. 고등법원과 귀족들은 각지에서 이제 지방의 소요를 일으켰고, 자, 막, 그 왕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죠? 재정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총의에 따라서 따라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재정 파탄을 해결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걷으려면 국민의 총의, 전체 국민의 뜻을, 이제, 그죠? 물어봐야 된다. 전체 국민의 모임이 뭐냐 하면 삼부에, 그죠? 1신분, 2신분, 3신분, 그죠? 그래서 이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거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삼부의 소집, 국민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죠? 따라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삼부회를 소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삼부회를 앞장세워 이제 왕권을 대신할 수 있는 자신들의 지배권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삼부회를 앞세워서 왕권을 억압하고, 그죠? 자신들의 권익을 이제, 그죠? 권력을 확보하고자 한 거예요. 귀족들은 이제 왕권에 반항하고 국왕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국왕과 장관들이 제안한 개혁안을 모두 유산시킴으로써, 국왕과 장관이 제안한 게 뭐냐면 귀족들도 세금을 내자는 거예요. 그죠? 유산시킴으로써 왕권을, 그죠? 마비시켜 혁명전야의 이제 무정부 상태를 조성합니다. 제3신분은 어떻게? 귀족이 민주투사가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이제 기회에서, 그죠? 삼부의 소집을 유지하면서 귀족혁명을 일으켰다는 의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이제 귀족과 대결하게 됩니다. 재정 문제는, 그리고 이제 삼부의 소집과 제3신분이 어떻게 정치 세력화됩니다. 재정 문제는 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대 문제입니다. 귀족과 성직자는 이미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평등 과시 원칙을 이제 이 채택과에 따른 부담은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신분이 뭐냐면 1신분이든 2신분이든, 그죠? 신분에 관계없이 세금을 골고루 내자는 거죠. 이걸 이제 평등 과세,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귀족과 성직자는 반대하는. 이미 그들은 이제 부담은, 그죠? 이제 이들은, 그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어. 근데 세금을 똑같이 내자 하니까 이제 들고 난 거예요, 귀족들이, 그죠? 그리고 이제 이미 중세를 짊어지는 농민과 시민 대중은 어떻게 해요? 평등 과세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집니다. 왜 귀족과 성직자는 세금을 안 내고 우리만 냈냐는 거예요. 삼부의 소집과 제3신분이 이제 정치 세력화 계속 살펴보자면 삼부의 소집입니다. 재정이기로 명사회를 소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유층들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들이 우리는 그죠? 명사들의 이제 면세 특권을 양보하지 않겠다. 그 명사회 주로 이제 이 주도하는 게 이제 귀족과 성직자예요, 그죠? 귀족과 성직자인데 이들이 이제 이 세금을 내려면 왕에게 삼부회를 소집하자는 거죠. 삼부회를 소집하면 1신분당, 자, 1신분이 300명이죠. 2신분이 300명이죠. 3신분도 300명. 그럼 1신분당 1인당 한 표씩을 행사하면 어떻게 해요? 1, 2신분 600표고 3신분은 300표니까 항상 3신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삼부회를 소집하면 1신분과 2신분이 이 자기들에게 과시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삼부회 소집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투표 방식이 대립합니다, 그죠? 1, 2신분은 그대로 하자. 3신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죠? 우리가 국민의 그죠? 제3신분이 96%에서 98%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대표 수를 2배를 해달라는 거죠. 600명을, 이제 우리 대표를, 그죠? 이제 이 600명을 해달라는. 그러면 이제 대등하죠, 그죠? 대등하죠. 1, 2신분과 3신분도 600표 되면 대등한 거죠. 그래서 루이 13세는 1780년 5월 1일 삼부회를 소집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국 차원에 이제 왕이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그죠? 소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3신분 대표가 어떻게 해요? 대표수 증대를 요구합니다. 그죠?
3부의 소집은 귀족들의 목적 소집으로 귀족들의 목적이 달성됐죠. 그죠? 그런데 소집 딱 하고 나니까 30분 대표들이 자기들의 그죠? 대표 수를 그죠? 2배는 늘려달라는. 지금 이런 거는 귀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이 삼부회가 소집된 거예요. 그죠? 여기 왕이 있고, 그죠? 삼부회의 의장이 왕이에요. 그죠? 자, 이제 1신분, 그죠? 1신분, 예를 들어서 뭐, 그죠? 이제 1신분, 2신분, 그죠? 여기가, 그죠? 1신분, 2신분, 이제 여기, 이쪽에 이제 3신분이, 그죠? 3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신분상에, 이제 신분제 의회가 소집된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왕이 나와서 회의를 주재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뭐, 그죠? 성직자 대표죠. 그죠? 성직자 대표. 삼부회를 이제 이 귀족들의 주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을 귀족들이 시작했다고 해서 삼부회를 소집한 것을 뭐라면 귀족혁명 이렇게, 귀족혁명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귀족혁명으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삼부회가 딱 소지니까 제3신분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제3신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대표수를 2배 늘려달라는. 그리고, 이제 이 삼부에 소집되니까 이때 경제가 위기 속에 처해서, 그죠? 시민들에게 이제 시민들의 기대감을 품게 된 거예요. 시에스라는 사람이 깨스크를 떼어냈다. 떼어냈다가 뭐냐면, 3신분이란, 그죠? 무엇인가, 이런 팜플렛을, 그죠? 뭐, 시민들한테 돌린 거예요. 이제 이 팜플렛의 내용이 뭐냐면,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팜플렛에서 귀족과 성직자는 쓸모없는 계급이며 국민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3신분이야말로 국민과 혼연일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소집 초기에 국왕의 전제 정치를 배격하기 위하여 귀족을 지지한 평민도 이제는 모든 책임을 귀족에게 돌리고 혁명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3신분이 국민의 96%에서 98%를 대변하니까, 이거 뭐 소수를 대변하는 귀족과 그죠? 이제 이 성직자가 없어도 이 제3신분의 대표가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제3신분 대표들이 따로 살림을 차려버린 거예요. 자, 이제 3부에는 성직자 300, 귀족 제3신분이 600명으로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죠? 늘어나서 이제 투표 방식이 변나 이제 이 각 300명씩이다, 그죠? 근데 이에 이제 3신분은 1인 1표주의를 주장하면서 귀족 및 성직자 2신분의 총수만큼 제3신분의 대표수를 늘려, 그죠? 600명으로 이제 제3신분의 대표를 600명으로 늘린데 왕도 동의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민 대표가 610명, 귀족 291, 성직자 300명. 이 이제 3부에는, 그러니까 서민 대표가 사실 약간 더 많죠, 그죠? 3부에 이제 대표는 누가 되냐면 공개적으로 뽑았는데 마을 주변에 좀 변호사, 의사, 교사, 이제 교수, 의사, 제접자, 공무원 등이 이제 평민 대표의 다수를 차지했고, 이 신분에서 이제 소수의 자유주의 귀족도 있었고, 제3신분에서는 이제 하위 성직자들, 그러니까 이제 하층,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 평민들이나, 그죠? 일반 시민들이랑 마찬가지 못 살았어요, 그죠? 자유주의 귀족 이들이 이제, 그죠? 평민들에게 가담합니다, 그죠? 3신분에 가담합니다. 3신분에 가담을 합니다. 가담을. 3신분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의원의 국민의 대표자 자격을 연장합니다. 3신분 대표들이 이제 국민 전체 대표자라고 주장합니다. 3부에서 과세 및 국제 승인과 예산 통제 권한을 인정합니다.
개인의 자유 및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내 관세 및 도로 구역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어떤 개혁적 조치가 6월 23일 날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7월 14일 날 바스티유 감옥은 어떻게 보면 혁명의 이제 그죠? 혁명에 폭력이 개입했다는, 그죠? 이제 이 최초로 개입했다는 거지. 실제로 그 이전에 어떤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9일에는 국민의회가 뭘 했냐면, 우리가 재헌의회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헌법을 제정하는 의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헌법을 기초로 시작합니다. 국민회가 이제 헌법을 제정해버리면 어때요? 헌법에 막, 왕을 허수아비로 만든 헌법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회가, 그죠? 이제 저거, 삼부회 중에서 시민의 대표들이, 그죠? 600명 있죠, 그죠?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이 국민의 진짜 대표다, 그죠? 그래서 얘들이 따로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우리들의, 그죠? 우리들이 모임이 국민의회라는, 국회라는 거죠. 국민의회라는, 그죠? 국민의회다. 그 귀족과 성직자 대표들, 너희들 여기 우리한테 가담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고 치우라. 그러니까 너희들 없어도 우리는 국민의 대표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산부에 소집해서 세금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산부에 그런 걸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자기 뜻을 못 이루니까 국민회에서 또 세금을 거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족 대표와 성직자 대표에게 국민회에 가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국민회가 명실상부하게 프랑스 국민들을 대표하게 됐고, 7월 9일에는, 그죠? 헌법 기초에 착수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이제 이 왕을, 그죠? 없애는,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죠. 그죠? 왕정을 폐지하는. 그러니까, 왕이 불안한 거예요. 그죠? 불안한 거예요. 1989년 5월 소집된 산부에서 제3신문은 6월 17일 우리들의 모임이 곧바로 국민 전체 이제 그죠 국회라는 거죠. 국민회를 국회 그죠 내셔널 어셈블리 그죠를 국회 국민의힘을 선포하고 다른 두 신부는 귀족과 성직자들은 너희들 합류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평민 대표들은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까지 해산하지 말 것을 서약하고 이명세는 이제 절대항쟁의 종말을 구하고 주권 재민을 선언한 것이지만 그들은 맹세를 통해서 평민들의 요망이며 프랑스 최대 급선무인 헌법 제정 사업에 진력하게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이제 1989년 5월에 이 삼부회가 소집되고 그죠? 5월 그죠? 6월에 국민회의 선포하고 그리고 또 7월 초에 그죠? 이제 이 헌법 제정을 시작합니다. 그죠? 헌법 초안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테니스 코트죠. 그죠? 이 당시 테니스는 오늘날처럼 노란 이런 거 약간 덜 있고 보송보송한 이런 게 아니라 공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전구예요. 전구. 그죠? 전구를 이제 이 당시에 테니스라고 했어요. 그죠? 정구장에, 실내 정구장에서 이제 이 시민대표 600명이 따로 모여서 우리야말로 국민회의다. 그죠? 내셔널 어셈블리다. 그죠? 내셔널 어셈블리다. 국회라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 임무가 뭐냐면 헌법을 제정하는 거다. 그죠? 헌법을 제정하는. 이거 이제 국왕이 이제 막 불안한 거. 그죠? 6월 25일까지 2명의 대주교와 이제 이 성직자들 50명의 자주적 기숙들이 30분에 가담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1신분, 2신분 다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신분의 구별은 무의미하였으나 국왕은 합동회의를 반대하고 개별회의를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1신분, 2신분, 3신분 모입하니까 1신분은 이거 숫자가 적죠. 그죠? 그리고 또 이 평민들의 제3신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뭐라고 했냐면 1신분, 2신분 따로 회의를 개최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늦었죠. 그죠? 지금 이 국민의회에 그죠? 1신분, 2신분 왕이 가담하라 해서 가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제 국민의회가 이거 국민 전체 대표하는 기관이 합법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때 이제 제3신문 대표는 미련 누구는 우리는 그죠? 이제 이 국민의회는 국민의 대표라는 거죠. 대표라고 주장하고 이 이제 루이 16세도 그죠? 남은성 지사 대표에게 국민의회 참가를 지시하고 이로써 이제 3부에는 사라지고 새로운 헌법 제정을 명시한 평민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국민회의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로써 구체제는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그죠? 혁명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법을 제정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물론 이제 혁명이 어떤 A 세력을 타도하고, 그죠? 그들을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 세력을 이 주도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법을 제정하는 게 이제 혁명이, 그죠? 자,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미라보 후작이, 그죠? 미라보 후작이고, 그리고 이제 까미오 데물랭이라는 이 신문 기자예요,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이 혁명 초기에 이제 이 민중을 선도한, 앞장섰던 사람인데, 앞에 민중을 선도하게 연설할 때 그 앞에 있던 한 여성이 까미오 데물랭을 보고 반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사랑을 하게 되고, 아기까지 낳았어요, 그죠? 둘 다 이제 귀족 가문이고, 이제 이 아기에, 그죠? 이제 까미오 데물랭의 요 애기에, 그죠? 이제 성당에서 대부가 누구냐면, 그죠? 로베스피에르, 그죠? 로베스피에르인데, 그죠? 로베스피에르, 그죠? 피에르인데, 나중에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과격 급진화되고, 나중에, 그죠? 이 두 사람이 이제 반역죄로 처형해버립니다, 그죠?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공안위원회를 통해서 데물랭의, 이제 데물랭과 그 아내를 이제 처형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 국민의회에서 그죠? 제3신분이 중심돼서 봉건제를 폐지하고, 그죠? 왕의 특권을 폐지하는 이런 법을 정해버리면 왕은 헛수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어떻게 해요? 국경수배대를 비밀리에 동원하여 무력으로 국민의회를 탄압하고자 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이 국민의회를 포위하고 그 의원들을 각기 체포해가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베르사유의 6개 연대, 파리교회의 10개 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이때 이제 네케르의 해임 소식이 전해집니다. 네케르는 누구냐 하면 귀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거예요. 그 얘를 해고했다는 말은 귀족들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죠? 이에 이제 그래 해석한 파리 시민들이 파리의 선거인단은, 그죠? 인구가 한 65만 명 되는데 젊은 신문 기자인 까미오 데물랭, 그죠? 이 사람이 데물랭이다, 그죠? 까미오 데물랭의 선동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령을 접수하고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그죠? 왕이 지금 16개 연대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민병대는 이제 시민들 중에 이제, 그죠? 대나무 창 이런 거 죽창을 들고 와서 이제 그죠? 이제 민간인 부대를 이게 민병대예요, 그죠? 민병대.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 국민회가 국민의 군대다 이렇게 해서, 그죠? 내셔널 가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죠? 자, 일단은 민병대예요, 그죠? 분노한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빵가게뿐만 아니라 이 빵가게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빵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죠?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배가 고팠던 거예요. 시민들이 빵가게뿐만 아니라 무기상점을 털고, 그리고 이제 세무서 등 40개를 불지르고 무기고를 약탈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4일에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합니다. 민중들이 어떻게 이제 바스티유가 되냐면 여기가 이제 파리 셴느강이에요, 그죠? 셴느강 중심에 요 10대 섬이 있죠. 여기 노트르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북쪽에, 그죠? 여기 이제 개선문이 있어요, 그죠? 요쯤 있고, 여기 이제 콩코르드 광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동쪽에, 그죠? 동쪽에 여기에 이제 요쯤에, 그죠? 여기에 이제 이 바스티유 감옥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바스티유 감옥이죠. 바스티유 감옥. 바스티유 감옥은 이제 이 정치범들이 이제 수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이 여기 습격해서 이걸 함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민중들이 어떻게 해요? 민병대로 무장했죠, 그죠? 아직 뭐 총칼은 제대로 안 갖췄지만
이 민병대예요. 그죠? 이제 이걸 함락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민병, 이게 이제 민중들이 힘을 갖게 돼, 군대를 갖게 됐죠. 그죠? 그리고 그냥 감옥을 함락시킨, 승리의 경험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민중들이, 민병대라는, 그죠? 이 제3신분 국민의회가 민병대라는 이 무력을 갖게 되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은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했던 군대를 절수시킵니다. 그러니까 국민회를 살린 거예요. 그죠? 왜? 파리의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해서 이를 함락시킴으로써 왕으로 하여금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네케를 재등령하고 시민자치위원회를 이제 승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파리 시민들의 자치위원회를 소집한 거예요. 승인한 거예요. 근데 이 파리 시민들의 자치위원회가, 그죠? 요게 이제 혁명을 얘들이 민중들한테 몇 시에 모여서 어디로 공격하자 하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왕이 사실 승인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국민의회가 뭘 갖게 됐어요? 민병대를 갖게 됐고, 또 국민의회를, 그죠? 미는 게 파리 시민들이에요. 파리 시민들 대표하는 게 파리 자치위원회. 파리 자치위원회가 이제 이 국민의회를, 그죠? 내셔널 어셈블리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제 바스티유 감옥 습격은 이 국민의회를 이제 구출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요게 이제, 요게 바스티유 감옥이에요. 그죠? 감옥인데, 오늘날은 이제 이 감옥을 헐어버리고, 그죠? 이제 이 돌로 샌드강에 다리를 놨어요. 여기 이제 다리가 있는데, 여기 다리를 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감옥에 허물어진 사례가 오페라를 지었어요. 그죠? 오페라. 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명원이 한 10년간 이 오페라 단장을 했어요. 그죠? 자, 이제, 민중들이 이제 귀족들을 막 공격합니다. 귀족들이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외국 군대와 비적을, 그죠? 비적. 안전히, 그죠? 산적이나, 그죠? 나쁜, 그죠? 강도들을 이용하려는 풍문이 돌자 지방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죠? 바스티유 감옥도 습격하고 그죠? 여러 가지 계획도 좀 했죠. 그죠? 근데 귀족들이 외국군과 비적을 이용해서 민중들 다 죽이러 온다. 이렇게 풍문이 돌자 농촌의 곳곳에는 이제 폭동이 벌어집니다. 농민들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족의 성이나 영주의 저택을 습격하여 불을 지르고 봉건적 권리가 적힌 문서를 불살랐습니다. 만성적인 이제 농촌에서는 곳곳에 그죠? 귀족들 집을 공격하는 이제 소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족들이 외국 군대와 비적들 동행해서 우리를 다 죽일 거라는 이런 엄청난 대공포 속에서 이제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무장하여 공동 방위에 임하면서 구체제를 이제 타파해 나갑니다. 구체제를 타파해 나갑니다. 자, 이제 농촌에서 농민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귀족들이, 그죠? 성에 사는 귀족들이 이 외국군과 비적들 이용해서 농민들 죽이러 온다. 이런 이제 이 소문이 퍼지니까, 농민들이 흥분해서 어떻게 해요? 귀족들 성을 그죠? 대거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공격. 그죠? 이때 이제 이 혁명기를, 그죠? 프랑스 혁명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삼색기라고 해요. 그죠? 세 가지 색깔의 깃발인데, 요 빨간 건 파리시고, 이제 왕은 백색, 그죠? 파리시는 이제 요 파란 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의 프랑스와 새로운 프랑스의 이제 왕실과 파리의 연합, 그죠? 화학과 혁명의 상징, 그 화합이, 그죠? 같이 이 세계를, 그죠? 파리, 혁명을 상징하는 파리시와, 그죠? 자, 이제 이 왕권의 화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8월 4일 날 봉건제 폐지를 선언합니다. 뭐가? 국민의회가, 그죠? 국민의회가 8월 4일 날 이제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 8월 26일에는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와 평등을 확인하고 자유평등 박애를 바탕으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표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는
왕이 마음대로 이거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인권선언이, 그죠? 인권선언이, 그죠? 인권선언, 그 당시에 인권선언 써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삼색은 빨갛고, 그죠? 희고, 그죠? 자유, 이걸 오늘날 이제 자유평등 박애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출발점은 그렇지 않았죠, 그죠? 이건 이제 이 평등이 아니라 왕을 상징했죠, 그죠? 자, 이제 이게 국민의회, 그죠? 국민의회. 국민의회는 뭐 귀족 대표 이거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평등한 국민의회, 그죠? 국민의회가 이제 법을 막 제정하는 거죠. 8일 4일 날 이제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8월 26일에 인권선언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혁명은 막 파괴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제도를, 옛 제도를 파괴하고 새로운 제도를 확립하는 거예요. 봉건제 폐지는 어떻게 구제도를 없애고 인권선언을 새로운 제도를, 그죠? 확립하는 건데 그게 국민의회 활동이, 그죠?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고 8월 4일, 그죠? 인권선언했고, 그죠? 교회 세속화, 그죠? 그리고 1791년 헌법과 입법의회를 이제 뽑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회 활동이 헌법을 제정했죠. 그죠? 그러면 이 헌법에 따라서 어떻게 법을 제정해야 되죠. 그죠? 법을 제정하는 거는 국회가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의회는 우리는 헌법 제정한 데 만족하고 이제 해산해버립니다. 스스로 해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그죠?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그죠? 이제 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의회를, 그죠? 구성합니다. 그죠? 처음 국회 이름은 국민의회고, 그죠? 헌법 제정하는 임무를 맡았고, 두 번째 국회는 그죠? 입법의회, 그죠? 법을 제정한 의회. 자, 이제 입법의회가 있기 전에 봉건제 폐지선 인권선언, 그죠? 8월 4일 날 이제 봉건적 권리 폐지선언, 그죠? 농노제, 봉건적 공납제 11조 각종 사행료 길드의 제야, 신분적 차별 면세특권 수렵금지제, 농민경작지의 보장제, 장원법정의 권리, 기타 봉건적 특권과 모순된 제도와 관련 일체 폐기를 선언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이 농민들이나 시민계층을 억누르던 각종 억압적, 그죠? 이제 이 억압적인 요소들이었는데, 그죠? 봉건적 권리였는데, 이것들을 이제 없앤다는 거예요. 그죠? 각종 이런 것들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이제, 기타 봉건적 특권과 모순된 제도와 관행의 일체를 폐기 선언합니다. 이로써 농민사회를 천년 동안 지배해오던 구체제들이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각종의 봉건적 특권이 법적으로 철회됩니다. 그죠? 법적으로 없어집니다. 그죠? 철폐됩니다. 8월 26일에 이제 국민회의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합니다. 데클라라시옹 데 드라 드 롬 에스 시토아잉을 채택하고, 이는 이제 구체제 사망 문서고 7월 14일과 8월 14일에 단행된 혁명가합의 1단계를 이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권선이 아까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회 파리 선거위원회는 시자치위원회를 파리시의 공식 통치기구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4만 8천 명의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자, 국민의회 아직 이제 그죠? 입법위에는 소집 안 됐어요. 그죠? 국민의회의 파리시 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여기 파리시 선거위원회가 이제 이 파리시 자치위원회를 파리의 공식적인 통치기구로 인정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왕의 관료가 전국을 통치했죠. 그죠? 근데 혁명 이래로 어떻게 해요? 파리시 자치위원회가 있죠. 그죠? 이들이 이제 행정을 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의회가 이 시자치위원회를 공식적인 파리를 다스리는 행정기구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파리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시에 이제 국민의회가 있으니까 그죠? 파리시가 이 국민의회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죠? 민명대 사령관에는 라파에트 후작을 임명합니다. 라파에트는 귀족
왕이, 그러니까 이제 혁명 초기에 이제 어떤 자유주의적 귀족으로 시민편에 섰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왕에게도 충성합니다. 그죠? 임명했는데 이제 국왕도 이를 진행합니다. 이는 이제 국가의 주권이 불과 2달 만에 국왕으로부터 국민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입법의 국민의회가 막 계속 법을 제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권한을 그죠? 축소하는 이제 법을 계속 제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봉건제도 폐지하고 인권선언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억압적인 걸 폐지했으니까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춥고 배고픈 걸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혁명이 나서 계속 막 그죠? 농민들의 귀족을 공격해서 죽이고 그죠? 뭐 귀족들은 반격하고 막 서로 이렇게 국가가 혼란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죠?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곡물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곡물, 그죠? 빵을 말는 밀가루 가격이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빵값이 올라가. 빵값이 올라가니까 서민들은 빵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이들의 주식이 빵인데 빵을 제대로 못 사 먹으니까 배고파 죽을 지경. 생활고에 가중되고 물가 상승하고 실업자 증가하고 식량 부족으로 견디다 못해서 파리 서민 안흥리들이 막 도저히 막 그죠? 전부 일주일 이상씩 굶었어요. 7천 명의 서민 안흥리들이 어떻게 먹고 살렸고 베르사유로 행진합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그죠? 왕과 왕비가 있죠, 그죠? 왕과 왕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민 안악내들은 이제 이 왕과 왕비를 빵집 주인과 그 안악내라고 불러요. 이들은 빵을 무진장 갖고 있다니. 근데 우리는 빵이 없어 지금 죽어간다는 얘기, 그죠? 7천 명의 서민 안악내들이 이제 베르사유로 행진합니다, 그죠? 베르사유는 어디냐 하면, 요게 파리시라면, 파리시에서, 그죠? 한 외곽으로 한 30km 떨어졌어, 그죠? 30km, 그죠? 30km 떨어진 곳에 이제 그죠? 남서쪽에, 그죠? 파리 외곽 남서쪽 30km 떨어진 곳에 숲속에 옛날에 왕의 사냥터에 이제 베르사유 궁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파리 서민 안악리들 7천 명이 이 베르사유 그 행진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행진해 가고 있어요. 여기 이제 행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행진해 가고 있으니까 이 뒤에 2만 명의 국민방위군, 그죠? 국민방위군이 누구냐면, 아까 민병대가 있었죠, 그죠? 민병대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바티오 감옥 습격 이후에, 이제 어떻게 했나 하면, 이들이, 그죠? 뭐로 바뀌었어요? 국가의 군대, 국민방위군으로, 이제 선포를 해버려요, 그죠? 국민의회가. 그러니까 이제 2만 명 국민방위군과 민중이 그를 따랐고, 이들의 압력으로 이제 루이 16세는 이제 파리로 거처를 옮게 됐고, 왕은 어떻게 해요? 파리 시민들의 감시하에 놓이게 된 거예요. 왕은 국민의회가 요구한 법조항들을 인준했고, 그죠? 이걸 이제 10월 폭동이라고 해요. 그죠? 서민 안악내들이, 그죠? 2만 명 국민방위군이 이제 베르사유로, 그죠? 이제 가서, 그죠? 왕에게 압력을 가해서 왕이 파리로 거처를 옮기게 만들었다. 그죠? 이걸 이제 10월 폭동이라고 해요. 왕은 이제 국민의 요구하는 법정도 인준했고, 10월 폭동 이후부터는 이제 정치가 어떻게 해요? 평범한 국민들과 밀접한,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는 정치를 누가 해요? 국회의원들이 하죠. 그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국민의회가, 이제 이 국회를 여러 가지 뭐 법을 제정하는데, 이 국민의회가 어디 있나 하면, 이제 이 파리시에 있죠. 그죠? 파리시에 있고, 이제 이 시민들이 막 들고 있나면, 그죠? 국민회의가 이 시민들의, 평범한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국민회의가 법으로 제정하게 되니까, 이제는 10월 폭동 이후부터는 이제 정치가 평범한 국민들의 뜻대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월 폭동은 생활고 가정 물가상 실업 증가 식량 부족으로 이제 서민 안악들이 베르사유로 행진해 가는데, 그죠? 이제, 그리고 국민방위군이 뒤따랐다겠죠, 그죠? 루이 16세는 파리로 거처를 옮겼다고 했죠, 그죠? 같은 말이.
이제 재정위기에 직면했던 국민의회 혁명 지도자들은 누적된 과도한 국채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게 한계예요. 국민의회가 소집됐으면 과거에 이 국가가 이제 이 그죠 절대앙정 정부가 빚졌던 거 다 없애버려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걸 없애지 않아. 국가의 그죠 국채를 폐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국채의 주된 보유자들이 부르주아 계급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르주아들은 이 왕을 죽이고 왕이 없는 공화정을 세우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왜? 왕정이 붕괴되면 자기들이 팔았던 채권을 못 받죠, 그죠? 국민회는 이제, 자, 이제 이, 혁명의 과도한 국채를 폐기하지 않았고, 그죠? 자, 이제, 국민의회 지도자들은 과도한 국채를 폐기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국민의회는 성직자 기본법에 의하여 교회재산을 국가가 이제 몰수하고, 교회재산을 몰수해서 그것을 이제 담보로 아시냐라는 지폐, 이게 아시냐, 그죠? 아시냐, 그죠? 아시냐라는 이제 지폐를 발행했고, 아시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지폐를 발행해서 이제 이걸로 막 국민들이 그죠? 물건을 사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에게 돈이 막, 그죠? 계속, 적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아시냐를 막 찍어내서 막, 그죠? 유통을 시켜.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 늘어나니까 인플레가 생겨서 하층민들이 엄청난 이제 고통을 준 거예요. 그죠? 인플레이션과 그 아시냐를 대거 찍어냈는데, 과다 찍어냈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의 원인이, 그죠? 아울러 이제 국채를 지불하기 위해서 몰 수 있는 교회 재산을 매각했는데, 문제는 교회 재산이 이제 옛날에 이 중세 때는, 그죠? 이제 장원을 소유한 사람이 영주들도 장원 소유했고, 이 교회도 장원을 소유했어요. 그죠? 이 장원의 크기가 조그만 마을일 수도 있고, 하나의 뭐, 그죠? 뭐, 경상도만 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엄청난 크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런 거대한 땅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장원의 농로들이 해방됐으니까 됐는데 불구하고 이제 이 교회들은 여전히 이제 옛날에, 그죠? 자기들이 장원을 갖고 있는 그 땅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국민회가 이제 법을 제정해서 교회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죠? 몰수된 땅을 어떻게 해요? 이걸 팔아가 지금 국민의 운영비를 써야 되죠. 그죠? 교회 재산을 파는데 조금만 이걸 세분해서 팔지 않고 덩어리로 팔아. 예를 들어 대구만 원, 그죠? 땅을 교회 재산을 파는 거예요. 이거 살 사람은 이걸 조그만한, 그죠? 단위로 팔면 일반 시민들도 살 수 있는데 덩어리로 팔아보니까 이걸 누가 사나 하면 농업기업가 부르주아지 부유한 자영농이 대부분 부유층이 혜택을 봅니다. 그죠? 부유층이 이제, 그죠? 이 덩어리로 경매에 붙여진 이제, 그죠? 교회 재산을 살 수 있다. 빈능이나 토지 없는 농민은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도 넷째 성직자를 국가에 선출합니다. 국가가 봉급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는 어떻게 해요? 국가의 공무원으로 전락하는. 국가가 봉급을 지급하고 로마 교황청이 이제 이런 것에 반대하지만 이제 혁명이 전개되니까 교황청이 말이 씨알도 안 먹혀요. 아울러 이제 형식적인 명예특권이 폐지되고 실질적인 봉건적 공납은 유상 폐지로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명예특권은 폐지됐죠. 그리고 실질적인 봉건적 공납은 유상 폐지로, 그죠? 봉건적 공납은 유상은 뭐냐면 돈을 내야 폐지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안 바친 사람은 봉건적 공납을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아까 교회 재산을 덩어리로 파니까 부유한 부유계층이 그걸 주로 헐값으로 막 엄청나게 사서 엄청난 떼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 봉건적 공납을 유상으로 폐지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길드제를 폐지하고 내륙관시와 통행시를 없앱니다. 전국을 83개 도로 구분하고
고등법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방행정구역에 부합한 통일적인 법원 체계를 마련해서 법관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강정에 있던 길드제, 내륙 관세, 통행시에 이런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그죠? 고등법원도 법법 기종의 아성인 고등법원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2791년 9월 3일 날 마침 이제 헌법을 공포합니다. 그죠? 자, 절대군주제를 폐지하고 의회주의와 입헌군주제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능동 시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는 제한선거로 입법의회를 구성합니다. 헌법을 제정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의회는 임무를 완수했죠. 그래서 헌법을 이제 제정했기 때문에 국민은 해산해버립니다. 그래서 새로 국회의원을 뽑은 거예요. 그 국회는 뭐예요? 법을 제정한 임무를 맡았죠. 그죠? 그것이 뭐냐면 입법의회. 그죠? 입법의회 의원들을 뽑을 때 투표권 누가 가진나 하면 노동자 3일치 월급, 임금에 해당되는 세금을 국가에 내는 사람만, 그죠? 이제 이 국회의원을 뽑을, 그죠? 자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선거권이 없어요. 그죠? 자, 이제 1791년 헌법을 제정했는데, 국민의회는 제헌의회고, 단원제, 입헌군제를 채택하고,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으로 구분하고, 참정권을 이제 오직 능동적 시민. 요거는 수동적 시민은 세금을 못 내는 사람. 능동적 시민은 노동자 3일치, 이제, 그죠? 3일간의 임금노동에 해당되는 직접시의 납부자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납부자에게만 이제 능동적 시민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만 투표권을 준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정치체제는 유상계급의 돈인 사람의 정치체제. 그죠? 자, 이제 이 혁명이 돼가면 혁명에서 앞장선 사람이 민중들이 앞장섰죠. 그죠? 그런데 혁명의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능동적 시민에게 참정권 주어졌죠. 그죠? 이들은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유산층이에요. 그죠? 유산층이에요. 그죠? 유산. 그리고 교회 재산도 덩어리로 파니까 부유층이 그걸 샀죠. 그죠? 부유층이 이제 주로 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봉건적 공납도 돈 있는 사람에게만 페이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의회 체제 하에서는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들을 위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혁명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원래 혁명 지도자 미라보와 라파티 등이 주도하고 있던 제헌의회는 입헌군주제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입헌군주제가, 제헌의회는 입헌, 그죠? 군주제를 채택했죠, 그죠? 단원제 입헌군주제를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은, 많은 프랑스 국민들이 혁명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혁명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요 전개 과정을 보면, 그죠? 이제 이, 국가재정 공표하기가 흉작이다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못 내니까 이제 이 왕이 산부의 소집을 귀족들에게 세금을 부담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왕이 귀족들이 우린 돈 못 내겠다. 산부의 소집해야 이제 이 세금 결의를 해서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산부에 딱 소집되니까 산부의 제3신부들이 따로 국민회의를 결성했죠. 그죠? 국민회의를 결성해서 뭐 왕의 권한을 폐지하는, 그죠? 그럼 입법을, 그죠? 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의회를 막, 그죠? 막, 억압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민중들이 막 바스티유 감옥을 승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겁을 내고 군대로 공격 안 하고 이제, 그죠? 여러 가지 양보를 합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고 하니까 농촌에도 농민들도 막 영주들을 막 공격합니다. 그죠? 이 가운데 이제 그죠? 국민의회가 1791년 헌법을 제정하고 입헌 왕정을 수립합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국민의회,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오스트리아 프로시엔이 가만히 보니까 프랑스에서 왕을
그죠? 관건을 제한하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혁명을 전개하니까 혁명이 진행되니까 이거 오스트리아 프랑스니 보니까 자기들 나라에도 이런 거 혁명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군대를 동원해서 프랑스를 공격해서 이 혁명파를 제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혁명파들도 국민 방위군을 보내서 이들의 오스트리아와 프로시안 군대와 싸우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혁명 전쟁이 계속되고, 그리고 이제 8월 10일 사건, 그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그죠? 1792년에 루이 16세가 저같이 오스트리아로 도망가서 잡힙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과 뭐 왕이 도망가니까 이 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돼서 왕을 없애버는, 그죠?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입법의회가 왕권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죠? 자, 이제 공화정이 수립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왕이 없어요. 그죠? 루이 10세가 19세가 이제 16세가 처형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혁명 2기가 시작됩니다. 그죠? 혁명 2기가 시작돼서 아주 이제 급진적인, 그죠? 국민공회가 중심이 돼서 자코뱅 헌법이 제정되고, 그죠? 이제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자코뱅파, 로베스피에르가 중심이 된 이제 그죠? 자코뱅파가 주도가 돼서 혁명을 아주 이제 급진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공포정치를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했다. 그죠? 그런데 1794년, 그죠? 7월, 이제 이 테르미도르 파가, 그죠? 이제 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 자코뱅파를, 산악파를 몰아내고, 그죠? 이제 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1795년에 이제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프랑스 혁명이 끝나버려요. 그죠? 이제 이 혁명의 많은 요소들이, 그죠? 또 원위치가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혁명이 과격해집니다. 그죠? 91년 이제 헌법 체계 한계입니다. 봉건적 관계를 철저히 파괴하고 모든 시민에게 자유와 평등이 적용되는 이제 철저한 민주주의 정치체를 확립하고자 하는 중산 시민층과 소생산자 대중운동에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91년 헌법을 제정했는데, 그죠? 이 헌법에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돈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투표권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산 시민층과 소상인들, 이들 민중들에게는 별 혜택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외국 상일과 결탁가 혁명을 좌절시키는 국왕과 국위적인 이제 지배한 저항운동에 직면합니다. 프랑스 망명 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귀족들은 막, 그죠? 파리에 이제 프랑스 시민들이 막, 귀족들을 막 죽이니까 이 귀족들이 어디로 도망가냐? 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죠? 도망을 가서 어떻게 해요?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에 가서 우리한테 군대를 지원해주면 우리가, 그죠? 이제 그죠? 이제 이 프랑스에서 절대 왕정을 다시 확립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우헌조를 받아서 국경의 라인란트 지역에 결집해서 이제 이 프랑스로 이제 쳐들어와서 혁명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파들 큰일 났죠. 그죠? 이들이 막 반혁명 운동을 추진하니까 이제 이 혁명파도 어떻게 해요? 민병대를, 그죠? 이제 이 민병대를 국민방위군으로 만들었죠. 그죠? 이 국민방위군을, 그죠? 대거 이제, 그죠? 충원해서 이제 이 국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군대와 이 국민방위군이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91년에 6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제 이게 외국 군대가, 프로시엔가, 그죠? 여기 이제 오스트리아죠, 그죠? 프로시엔 군대가
국경에 직결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민병대도 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파리, 왕이 지금 파리로 왔다고 했죠. 그죠? 이제 이 파리에 띨러리 궁에 있는데 언제 파리 민중들한테 맞아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왕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1791년에 6월에 자기의 처갓집인, 그죠? 그 자기 아내가 누구냐? 마리 앙토네트인데, 마리 앙토네트의 이제 이 시집이 오스트리아에, 그죠? 그 엄마가 개봉전제군지, 그죠? 마리 테레지아에. 처갓집은 오스트리아로, 그죠?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가다가, 그죠? 도망을 가다 여기 이제 여기 바렌느라는 곳이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스위스하고 국경 도시 여기 바렌느라는 곳인데 이 국경 도시에서 국경 도시 바렌에서 왕이 그죠? 체포됐어요. 그죠? 체포됐어요. 시장 아들한테 발각돼서 완전히 막 그죠? 왕이 변장을 하고 왕이 이제 이제 신분증을 그죠? 보자고 하니까 신분증을 냈는데 신분증에 그 제일 사인한 사람이 보니까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왕이 지가 사인한 거예요. 그죠? 그 파리 자치위원회가 사인했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왕이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서명했는 거 보니까 국왕이 서명한 거예요. 그럼 너 누군지 확인해보자 되니까 이거 왕이, 그죠? 왕과 같이 간 왕의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사람 누구냐? 우리 아버지, 너 아버지 누구냐? 왕이라네. 그래서 이제 왕이 바렌에서 체포돼서 파리로 지금 군대 인솔하에, 그죠? 그 이제, 그죠? 국민 방위군의 인솔하에 파리로 왕이 잡혀온 거예요, 그죠? 왕이 도망쳐다가 잡혀왔으니까 왕이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이제 이 의회가 왕정을 폐지해버립니다. 그죠? 왕정을 폐지해버리죠. 국왕이 이제 도망을 쳤다. 그죠? 그게 바렌 사건이, 그죠? 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루이 16세기에 이제 시민들이 적대적인 반응을 품게 됐고, 공화자들에게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왕이 도망이 나가는 왕 필요 없다는, 그죠? 그러니까 공화주의를 이제 주장합니다. 왕가의 이제 신변이 위험합니다. 그죠? 자, 이제 계속 바렌 사건을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바렌네, 그죠? 국경도시 바렌네, 그죠? 여기가 이제, 그죠? 여기가 이제 바렌네, 그죠? 바렌네. 여기가 이제 바렌네. 바렌네, 그죠? 국경도시 거의 다 가서 이제 잡힌 거, 그죠? 잡힌 거. 오스트리아가 프러시아 왕이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 프랑스의 혁명을 진압하러 오겠다. 진압하면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 다 죽죠, 그죠? 민중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스트리아군과 프로이센이 군대를 거느리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프랑스 내에 있던 귀족과 가톨릭 성직자들이 방대라는 곳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죠? 요 지역이 방대, 그죠? 방대, 그죠? 요 지역이 이제 방대, 그죠? 방대, 그죠? 방대, 그죠? 방대, 그죠? 방대라는 곳에서 이제 이 귀족들이 어떻게 해요? 민중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혁명파들을 막 죽이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프랑스 지도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자, 프랑스 그죠? 이 동쪽은 이 산악지대, 그죠? 알프스 산맥이죠. 그 남쪽도 산악지대, 그죠? 그러니까 강물이 전부 이런 식으로 흘러요, 그죠? 산에서, 그죠? 서쪽으로 흘러요, 그죠? 이쪽으로 많이 흐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산맥에서, 알프스 산맥에서 물이 흘러 전부 어디로 가면 남도 쪽으로 흘러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비옥한 토지가 평야지대고 있어요. 이쪽은 산악지대, 그죠? 물이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옥한 평야지대고 또 포도주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옛날에 귀족들이 잘 사는 귀족들이 여기에 이제 영지를 갖고 있던 이제 그죠? 귀족들이 부유한 귀족들이 많아요. 이들의 중심이 돼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게 방대 반란이 그죠? 방대 귀족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민중들을 막 학살하는 거예요, 그죠? 막 학살해. 귀족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오스트리아와 귀족들에게 지원하려는 오스트리아 군대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혁명, 이제, 그죠? 혁명, 국민, 그죠? 의회나, 그죠? 입법의회가 볼 때, 적이 외적도 있고, 내부의 적도 있죠. 그죠? 내부의, 그죠? 내부의 적, 그죠? 내부의 적은 누구예요? 귀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프랑스 내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 다 잠재적인 적이, 그러니까 귀족들을 막 빨리 막 죽여야 되는 거죠. 외적도 물리치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국내 사태 긴박해기자 이제 파리 군중들은 이제 군주제 폐지를 청원하기 위해서 이제 연병장에 모입니다. 그죠? 샹드 마르스 연병장에 모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국민 방위군 사령관 라파에트가 군중들을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자, 이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